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오늘 또 하루 사이에 새로운 소식들이 많이 전해졌는데요. 그 중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소식, 가상자산 시장의 어떤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는 뉴스들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들과 더불어서 지금 이제 변동성들이 약간씩 발생할 것 같은 좀 고래들의 움직임들이 약간씩 달라지는 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이 어느 상황에 지금 놓여 있고 이게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3대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스닥을 보셔도 알 수 있듯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기보다는 투자자들은 지금 뭔가 계속해서 시장을 좀 분위기를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곧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와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급속도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조심스럽게 관망하는 분위기에 더 가까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지금 이코노미스트들의 집계에 따르면은 7월 CPI는 같은 기간 대비로 지금 3.3% 오르고 근원 CPI는 4.7% 정도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CPI가 예상보다 지금 빠르게 둔화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주면은 국채 금리가 다시 오르고 연준의 어떤 긴축들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4%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준의 긴축 중단이 아직까지는 좀 요원하다라는 평가들도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 주요 인사들의 발언들도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셸 보먼 연준 이사 같은 경우는 7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본인은 지지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리려면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이제 매파적인 성향으로 평가가 되죠. 반면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인플레이션 하락에 이제 압력을 가할 만큼 충분히 높다. 그래서 현 금리 수준이 최종 금리에 매우 가깝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연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지표가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죠. 자, 어제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한 고용 동향 지수를 보면요. 지금 이전보다 지금 증가를 했고 예측치도 상회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지수는 고용시장의 선행지수라고 불리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고용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은 연준은 이 긴축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거기다가 지금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지금 S&P 500 지수 내 84%가량이 발표를 했는데 이 중에 무려 79%가 예상치를 웃도는 주당 순이익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시그널들이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다음 달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86.5%로 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어제 비트코인은 무빙이 제법 컸는데요. 지금 29K를 하회해서 지금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올라와서 29K를 다시 통과를 했고요.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29.2K 부근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리플 차트도 잠깐 보시면요. 지금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다가 가격이 연일 흘러내렸는데 다행히 지금 50 SMA를 갖다가 지금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을 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50 SMA를 계속해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가 이 리플의 단기 추세에서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0.38%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어제도 또 상승을 해서요. 지금 50.45%에 머물고 있습니다. 공포 및 탐욕 지수는 어제보다 5계단 상승을 해서 54이고요. 지금 중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CVD 차트를 보겠습니다. CVD 차트가 좀 굉장히 재밌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뭔가 큰 변화들이 좀 감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우선 파이어 차트를 좀 보시면은 지금 매수벽 같은 경우는 28K 바로 하단에서 가장 두껍게 여전히 형성이 되어 있고요. 28K 그리고 28.5K에서도 제법 뚜렷하게 형성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을 터치하고 다시 가격이 상승을 했던 거죠. 근데 매도벽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지금 이 구간에서는 뚜렷한 매도벽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고요. 30K에서 가장 두꺼운 수준의 매도벽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장 두껍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상단으로 30.5K와 그 윗단 그리고 31K, 32K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매도벽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파이어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가장 큰 규모의 고래인 이 갈색 고래는 이 구간부터 해서 계속해서 시장을 지금 관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고래인 이 보라색 고래가요. 이 구간에서 이제 계속해서 조금씩 이제 매입량을 늘려가다가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매입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구간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서 이제 가격이 반등한 이 구간이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다시 가격이 반등한 거는 보라색 고래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지금 이 얘기는 이 구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력들도 이 구간 정도 되면 매입을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이요, 지금 단기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으로 또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나머지 고래들 같은 경우는요, 계속해서 지금 물량을 던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이번 주에 좀 관전 포인트들을 몇 가지를 짚어봤는데요. 우선은 단기적으로 지금 이 저항선을 뚫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29.2K 부근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데 이 현재 구간을 잘 지지할 경우에 29.7K를 갖다가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역사상으로도 거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데 비트코인 매집 구간으로 진입한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래가 사상 최다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매집을 지속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축적을 쌓아 나가면은 결국은 이 응축된 힘들이 폭발하면서 상승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난이도도 사상 최고치에 근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시 경제적으로도 지금 7월 소비자 물가지수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되는 요거를 잘 지켜봐야지 또 유동성이 어떻게 가게 될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상황들을 여러 가지 또 데이터들을 보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장표들을 많이 준비하진 않았고요. 좀 중요한 것들 위주로만 체크를 하고 또 이제 차트적인 부분들에서 우리가 반감기까지를 두고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중요한 뉴스들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제 암호화폐를 거래를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화 거래가 많지만 미국을 필두로 해서 이제 글로벌 여러 국가들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물량들이 많다라는 건 어떤 의미죠?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거래량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죠. 자, 보시면은 이게 USDT 테더의 거래소 이동 물량이고요. 이게 USDC, 이 USD 코인의 이동 물량인데요. 지금 여기서 이제 상승하는 이 구간들, 물량이 늘어났던 구간들을 한번 보시면은 가격이 지금 상승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USD 코인이 늘어나면서 이제 가격도 같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조금씩 거래소 유입 물량들이 지금 늘어날 추세들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흐름들을 보면은 암호화폐가 조금씩 이제 변동성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다라고 센티멘트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까 전에 보라색 고래에서도 보셨듯이 지금 비트코인의 장기 투자자들의 매집 양상들이 지금 거의 역사상으로도 최고치를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뭐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파란색 선이거든요. 롱텀 홀더들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지금 장기 투자자들이 현재 비트코인 물량에서 거의 74.8%를 소유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초기 강세장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의 상황들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이 장표들을 한번 보면은 자, 우리가 지금 과거의 어떤 사이클들과 비슷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의 이 시점들을 봤을 때 이때도 이렇게 변동성이 부족했는가, 이렇게 유동성이 고갈되었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현상들이 비단 이번 사이클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자, 근데 지금 표를 보시면요. 지금 이 굉장히 빠글빠글 뭔가 복잡한 느낌인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분홍색 선은 한 달이에요. 지금 한 달. 그러니까 한 달의 변동성은 굉장히 크죠. 한 달치는 엄청 큽니다. 자, 그 다음에 노란색이 1년입니다. 1년. 그러니까 노란색은 1년치니까 변동성이 조금 완만하게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녹색 선이 3개월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선이 6개월.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길게 1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1년치의 변화는 보면은 한 50%가 안 됩니다. 한 49.1%이고요. 6개월 동안의 어떤 변동성을 봤을 때는 47, 3개월은 35.5, 그리고 지금 한 달 동안의 변동성은 22.9%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구간이 이제 20% 정도를 표시를 해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과거의 어떤 사례들, 과거 이제 반감기 사이클들과 대비를 해봤더니 지금 보시면은 대부분 그 중요한 어떤 상승장 전에 이 부근에 와 있다는 거 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2020년 부근에도 여기 와 있었고요. 그리고 2018년, 19년에도 이 부근을 터치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더 많이 이 구간들을 터치를 했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만큼 변동성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유동성이 고갈되는 시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비트코인의 실현 변동성이거든요. 실현 가격에 대한 개념은 제가 별도의 그 온체인 데이터 영상에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실현 변동성이 역사상 최저치, 지금 22.9% 이 수준까지 지금 떨어진다고 하는 거는 지금 약세장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장기 보유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강해지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안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그 장표들과도 일맥상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구간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인 가격에 매수를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조금씩 상승을 하게 되고 이 누적 단계가 계속 응축이 되면은 향후에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설명이 좀 길었는데 이걸 이제 기술적인 분석,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2011년과 2014년 이 세 차례 불장이죠. 1차 반감기, 2차 반감기, 3차 반감기 이후에 이 불장들과 비교하면은 패턴이 완전히 똑같죠. 지금 패턴이 똑같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하락장이 오는 것도 지금 변동성이 고갈됐기 때문이고 지금 여기서도 지금 주춤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 구간에서는 조금 더 패턴이 달라지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구간을 뚫고서 다시 상승 추세로 연결이 되면은 결국 같은 흐름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걸 보시면은 이제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도 줄어들고 있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역시나 1차, 2차, 3차 반감기 때고 이번 반감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인데 가격은 지금 현재는 이 시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반감기 이전 올타임 하이, 그러니까 최고점을 찍었던 이후에 반감기에 도달했을 때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보면은 지금 올타임 하이를 찍고 나서 지금 침체기에 들어서고 상승을 했는데 반감기가 도래했는데 최고점에서 50%나 차이가 났었어요. 1차 반감기 때는. 근데 2차 반감기 때는 40%로 줄었고 3차 반감기 때는 30%로 줄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줄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줄어들 가능성이 더 높고 20에서 30%로 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변동성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반감기 이후에 어느 정도 상승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변동성들이 줄어드는 걸 감안해서 이제 상승폭이 더 적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왜냐하면 2020년이 굉장히 그 여파들이 적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상승분들까지도 더 반영이 될 수 있고 더 많은 호재들이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들도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봉 차트로 봤을 때 지금 축적과 분산의 어떤 지표들을 살펴보면은 지금 이 구간,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구간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금 축적이 좀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강세장 초입으로 지금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페이팔이요,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주요 금융회사가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것은 역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원래 페이팔이 암호화폐 우호적인 회사인 거는 뭐 다들 알려져 있지만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까지 발행을 했다라는 거는 지금 제도권으로 이 가상자산이 정말 깊숙이 지금 들어오는 계기가 되고 있거든요. 자, 조금 더 이제 세부 내용들을 보면은 이 페이팔이 페이팔 USD, PYUSD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는데요. 팍소스가 발행을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 PYUSD는 달러 예금 단기 국채 현금성 자산으로 전액 담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페이팔 사용자들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결제할 때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성이 크게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페이팔에서 지원하는 모든 암호화폐와 이 PYUSD는 교환이 가능하고 외부 암호화폐 지갑으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페이팔에서 지원하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계에서는 지금 굉장히 지금 이 소식에 환호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건 특히 무엇보다도 규제 기관이 뒷받침한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평가를, 물론 뭐 내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팍소스 최고 전략 책임자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요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첫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점이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규제 기관의 감독을 받는 또 첫 스테이블 코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팍소스라는 회사가 뉴욕 금융감독국의 규제를 받는 신탁 회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당 코인을 보유하는 모든 사람이 뉴욕의 감독 및 규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파산 리스크입니다. 만약에 팍소스가 파산할 경우에 규제기관인 NIDFS가 개입을 해서 이용자 자산을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이 얘기는 굉장히 안전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사용성이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지금 테더의 CTO는 출시를 환영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텐데 환영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사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테더는 현재 미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테더의 핵심은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이라는 거죠. 반면에 페이팔에서 출시한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해외 시장에 출시되더라도 본인들은 타격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업계를 성장시키고 합리적인 규제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좋은 소식이 전해졌는데 왜 가격이 급등을 하지 않는 것인가? 지금 비트코인이 그만큼 지금 어떠한 호재나 악재 뉴스에 그냥 가볍게 반영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안정적인 자산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이거는 계속해서 사용성이 늘어나면서 이거를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을 만드는 게 아니라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호재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캐시우드가요, SEC가 한 번에 다수의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크 인베스트가 신청한 이 BTC 현물 ETF 승인 기한은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 호재 뉴스들을 전해드렸다면 지금 악재 뉴스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코인쉐어스에서 이제 집계한 주간 실적을 보면요, 지금 디지털 자산 펀드에서 지금 3주 연속으로 자금이 유출되고 있고, 지난주에는 굉장히 좀 많이 빠져나간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디지털 펀드에서 1억 740만 달러의 지금 순유출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름철마다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원래 침체를 겪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런 것들도 지금 가만히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암호화폐 거래소의 전체 거래량 감소와 비교를 하면은 굉장히 양호한 수치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산별로 한번 보시면은 비트코인 펀드에서 1억 1140만 달러로 가장 많은 유출이 있었고요. 이더리움 펀드에서도 유출이 일어났습니다. 590만 달러 정도가 빠져나갔죠. 반면에 솔라나에서는 꽤 많은 유입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보시면 950만 달러가 유입이 돼 있고요. 라이트코인과 지금 리플에서도 각각 50만 달러 정도의 순유입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블록미디어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좀 소개를 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독일 경기 침체가 비트코인에 긍정적인 전망을 끼칠 것이다, 이런 주장인데요.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독일이 지금 국내 총생산 성장률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유럽 정부의 부채 이자 부담 때문에 유럽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펼치는데 굉장히 어떤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로화가 아직 실험적인 통화라는 점에서 미국 달러에 비해서 경기 침체를 견디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독일의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은 법정 통화의 실패에 대처하기 위해서 피난처를 찾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수요로 지금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인 분석을 보면서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지금 약세 다이버전스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하죠. 주봉 차트에서 보시면은 지금 가격은 추세적으로는 주봉 차트에서는 상승 추세인데 지금 RSI 추세는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약세 다이버전스가 일어났고, 지금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야 된다라는 건데요. 만약 이게 실패하게 됐을 때는 현재 지금 더블탑 패턴도 지금 형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강력한 좀 지지를 받고 지금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적인 더 하락으로 이어질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립적인 관점들을 보면요, 지금 가격이 20일 EMA가 지금 29.3K인데 여기와 지금 수평 지지선 28.8K 사이에서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저변동성 기간들이 이어지면 결국은 변동성이 이제 어느 순간에 확 커지게 될 텐데 위를 향하거나 뭐 아래를 향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격이 급락을 해서 28.8K까지 내려가서 그 아래로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약세장이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을 했다, 즉 매도세들이 더 강력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26K 그리고 24.8K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상승을 했을 때는요, 이 빨간색 선 50 단순 이동 평균선을 넘어서야 되는데 이 가격이
여기 29.8K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을 넘어서게 되면은 일단 상승세가 하락세 대비로 지금 굉장히 우위에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30K 그리고 31.5K, 32.4K까지의 어떤 랠리들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4K를 뚫고 나면은 지금처럼 이 치열한 구간들을 어느 정도 벗어나서 40K까지는 조금 더 순조롭게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